자, 1번은 잘 풀었니? 1번 잘 풀었어? 아, 참, 나 답지를 안 됐지. 이게 아닌데. 그 뒤에 부록은 쌤이 한 파일로 안 합쳐놔가지고 부록 답지는 뒤에 따로 있어, 알았지? 쌤이 거기 맨 마지막 장은 부록이라고 써놨어. 자, 봅시다. 이게 1번 문제부터 좀 보면 1번이 참고는 24번이 그냥 제일 원래 어렵다고 나오긴 하거든 사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내린 거긴 합니다.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동그라미 3개 그려서 이제 푸는 거 있잖아. 그 방식에서 약간의 한계가 생겨서 물론 구조를 이해하면 그 방식으로 풀어도 풀리긴 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민이 이거 풀었어? 네. 1번. 풀긴 했는데 틀렸어요.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개 그려서 풀면은 적당히는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 값을 다 찾아서 깔끔하게 하려면은 이제 조금 노력이 필요하긴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긴 할 거거든. x 어차피 결국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내가 1차랑 그러니까 직선 선분이랑 혹은 직선이랑 합성하면 무조건 직선이 되거든. 그러니까 점만 찾는 건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야.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그려가지고 하잖아, 맞지? 이건 다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꺾이는 곳이 어디야? 마이너스 1이 한 번 꺾이고 마이너스 1에서 1로 가고 1에서 무한대로 이렇게 가는 구조잖아,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는 그냥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 동안은 계속 1이야. 그리고 1에서 무한대까지 가는 동안은 1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갈 때는 1까지 갈 때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그냥 1이 나오는 거고 1에서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냥 1에서 무한대로 가는 거야. 합성함수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가는 구조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 대입되는 동안 함수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을 찍고 1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찾는 게 지금 쌤이 막상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쌤도 좀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1이 되는 건 알겠는데 여기 이제 1이 찍힌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꺾이는 곳이 이제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찾으려면은 한계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쌤이 지금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른 것까지 이제 머릿속에서 그리면서 하고 있는 거긴 해서 좀 그렇긴 하다. 잠만 생각을 조금만 정리를 할게. 그러니까 쌤이 이제 먼저 다른 풀이로 풀고 이걸 한번 해봤어가지고 머릿속에 그 생각이 흘러갔었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쌤이 처음 한 풀이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더 이제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이제 그러니까 성실은 시험에 이제 이게 안 나오겠지, 맞지? 그러니까 그 안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식을 구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문제에서 식을 구하라고 시키지는 않을 테니까. 어차피 단답형이니까. 근데 이제 한상 같은 경우는 소수형으로 식을 구하는 과정 자체를 요구할 수 있어, 맞지?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조금 이야기해보게 되면 항상 방식이 두 가지야. 그러니까 여기 f 합성 f라고 했으니까 저기 x 대신 fx를 그냥 다 집어넣는 게 1번 방법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쓰고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f 마이너스 1 fx가 1일 때 이제 1, 그리고 fx가 1보다 클 때 2f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식을 소개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어차피 이 f 합성 fx라는 걸 쌤이 이 방식은 그냥 모든 x에다가 fx를 대입했다고 생각하고 한 거잖아, 맞지?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fx라는 놈이 저런 놈이잖아, 맞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1보다 작을 때 요 fx를 x 더하기로 바꾸자는 게 괜찮아? fx 더하기 이렇게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식이 fx잖아, 맞지? 첫 번째 방식은 이게 fx니까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x 자리에 fx가 대입된 걸로 생각해서 모두 다 fx로 바꾼 거지.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 fx란 놈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야? x 더하기랑 같다잖아, 맞지? 그러니까 fx 대신에 x 더하기라고 쓴 거야. 연진이 이해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는 누구야? 1이지. 그러면 f1이라고 쓰겠다고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누구야? 2x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그래서 f2x-1 이렇게 쓰겠다고. 괜찮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합성함수의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이 이거 한 가지랑 이거 한 가지랑 두 가지가 있어. 근데 당연히 항상 그래. 풀이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많은 경우에 그 각각의 풀이가 가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지금은 이것보다 얘가 더 쉬워. 물론 이것도 어렵진 않은데 얘가 더 쉬워. 그러니까 이제 얘를 쓰는 게 나은 거지. 자, 그럼 볼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뭐야? fx를 뭐라는 얘기야? 왼쪽으로 두 칸 평이동하는 얘기죠, 맞지? 저기 꺾이는 점 원래 그래 꺾이는 점 어디였지? 마이너스 1,1이었잖아, 맞지? 그러면 걔를 뒤로 두 칸 밀면 몇 칸만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1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3,1 찍고 와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야.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는데 저기 있지. 원래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까지 그렸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안 그리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1까지만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고. 괜찮아? 괜찮아, 맞지? 자,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때는 f1이래. 근데 문제에서 f1이 얼마야? 문제 그림 안 그렸어, 쌤이. 1이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도 1로 쭉 가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x가 1보다 클 때 f2x-1이거든.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x가 1보다 크면 2x-1은 1보다 커, 작아? 다시 x가 1보다 크면 2x-1은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지? 그러면 이 2x-1이 f에 대입되면 어디 대입돼야 돼? 이 세 개 중 밑에 대입돼야 되지, 맞지? 제일 밑에 1보다 클 때 대입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2배의 2x-1 이렇게 만들어져. 어쨌든 이제 기울기가 4인 거지. 그래서 기울기가 4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x는 2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 2고 1이고 한 칸 이렇게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더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 이것도 생각보다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얘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부등식을 푸는 거야. 그럼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의 범위. 거기 원래 그림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의 범위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가 될 거거든. 요걸 풀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함수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제로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는 함수값이 1이잖아, 맞지? 똑같은 건 똑같은 거야 사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의 다른 순서의 접근에 가까운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지? fx가 1보다 클 때는 언제야? x가 1보다 클 때지. 요걸 풀면 x가 1보다 클 때가 나온다. 그럼 이제 이 fx-1이 이 fx의 관계식인 거지. 연기야 너무 복잡하지. 차근차근 하자. 이건 좀 중요하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3개 그려서 푸는 풀이가 사실은 약간 그거거든. 사이드한 풀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형에 한해서 매우 효과적으로 풀 수 있어서, 그리고 약간 원리를 몰라도 그냥 구조만 알면 풀리는 그런 사실 방식이라서 어떤 대체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사실 그게 모범적인 접근은 아니거든 원래. 그러니까 해설지식 풀이는 아니잖아 사실. 명지 혹시 질문 있어? 저기 EX 마이너스 1에서요. 저 아래 노란색 씨 있잖아요. 근데 저게 그래프가 저렇게 되는지.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 있잖아, 맞지? 연결되어 있는 함수들끼리는 합성하면 항상 연결되어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았단 말이야 사실. 이렇게 그려오는 건 꽤 쉽거든, 그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릴 때 사실 이 친구 정리하게 되면 4x-3이 되어서 1,1을 지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그리고 곱이 4니까 저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일단 성실하게 그려도 저렇게 그려져. 가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곱이 4를 말았으면 곱이 4짜리 선 그려면 끝나는 거지. 가 두 번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만약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x가 1보다 클 때 이제 요 값이 2x-1의 값은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f에 1보다 큰 값을 대입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f라는 함수가 1보다 큰 값을 받으면 2x-1을 내보내는 함수야. 근데 지금 대입되는 게 x야 2x-1이야. 2x-1이 대입되었잖아. 지금 2x-1을 여기 x 대신에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x라는 기호는 그냥 뭐가 대입되는지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3이 들어오면 3이 대입되는 거고, 2t가 들어오면 2t가 대입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해 그 형태는. 오케이? 지금 저기에서는 x 대신에 2x-1이 대입되는 거지. 다만 fx는 관계식이 범위에 따라서 세 가지 식의 형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대입되는 게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식에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2x-1은 x가 1보다 크다면 1보다 크니까 제일 밑에 식, 요 세 식 중에 여기에 대입해야 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쌤이 아마 머릿속으로 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걸 그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적당히 그러면 이게 1차 x가 합성되니까 그 b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뒤로 두 칸 밀어서 여기서 두 칸 밀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쌤이 이걸로 할 때는 그냥 머릿속에서 혼자 설득을 해버린 거지. 그리고 언제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1이고,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까지는 그냥 다 1부터 이렇게 올라갈 건 돼 라고 하고, 그 다음 뭘 했냐면 2에서 함수값은 그냥 구하면 되거든. f에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다시 f에다 3을 집어넣으면 이제 5가 나오니까 2,5를 지나겠구나라고 이렇게 값을 잡아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사실. 근데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을 판단할 때 이게 정확히 왜 길이가 2인지에 대한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어. 그래서 쌤이 이걸 먼저 한 겁니다. 혹시 질문 있어, 정민아? 자,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식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쌤한테 조금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험 칠 때는 문제집 풀 때하고 시험 칠 때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문제집을 풀 때는 비약해도 괜찮아. 이런 거 같아 하고 풀어도 괜찮아. 그럼 틀리면 되지. 고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시험 칠 때 그러면 어떻게 돼? 다음이 없다, 맞지? 내가 다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맞고 싶을 때는 쌤은 이 선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식을 좀 찾아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학교 시험 어제 마지막 문제 제일 어려우라고 낸 문제에서는 시간을 쓰는 게 아주 아깝진 않잖아, 사실. 좀 의미 있게 시간을 써서 풀이를 해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조금 어려운데 아마 잘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잠깐만. 혹시 이번 문제 풀이 필요한 사람? 다 괜찮아? 다 잘 풀었어?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3번은 어땠어? 3번? 3번 잘 풀었어? 3번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F 합성 F를 추론할 때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 변단을 하나만 그려도 괜찮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세트 지금처럼 이제 그 뭐지 FF를 다 표시하는 게 좋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이 문제는 FF를 다 표시하는 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 문제는 그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고 시너지도 있었나? 일단 면백에도 넣어놨으니까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기니디 문제인데 알겠지만 뭐 기니디 문제가 그 뭐지 형식이 바뀌어서 나온 경우가 좀 많지. 얘는 문제를 조금 불편하게 바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4개의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제일 강력한 게 이 친구지. FF4가 1 이하라는 말은 FF4가 실제로는 1이라는 얘기지 맞지? 어차피 함수값이 낼 수 있는 수가 1, 2, 3, 4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뭐지? 일단 봅시다. 함수 F의 치역이 1, 2, 4래.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될 수 있는 수는 1, 2, 4밖에 없어. 없는 상태입니다. 4밖에. 근데 이제 FF4가 1이 되려면 선택할 수 있는 함수값은 1, 2, 4가 3개 있는데 문제는 F4가 4가 되면 안 된다. 그러면 FF4가 4가 되어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2를 선택하는 경우와 4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1을 선택하는 경우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괜찮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체크하는 게 문제 요구사항인 거야.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FF4가 1이므로 얘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돼서 이제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야 돼서 이렇게 돼야 돼서 F의 함수값이 이제 두 개가 결정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F2를 알았으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2를 알았으니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F1은 3 이하거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니구나. 이거부터 먼저 봅시다. 얘는 이제 어떤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냐면 뭐지? F1이 1이고 F4가 1이잖아. 근데 치역의 원소가 지금 1, 2, 4, 3개란 말이야. 그럼 2와 3에 의해서 2와 4가 반드시 모두 선택돼야 되거든. 근데 만약 F3이 2라고 하게 되면 F2가 4가 되잖아. 다시 F3이 2면 F2가 4가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F3이 2를 집어넣으면 F2가 2 이하인데 4가 되어버려.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F3이 4고 F2가 2라는 걸 확정할 수 있어. 괜찮지?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이제 이 상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과 2는 선택이 된 상태고 4가 선택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만약 그 1이 아니지 이 4를 누가 선택하느냐의 문제인데 1이 4를 선택하게 되면 F4가 되고 F4는 4 이하니까 이거는 만족해.
이제 3이 누구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요 두 개 중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해야 일단 F3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F3이 만약 1을 선택하게 되면 아까 F1이 4가 된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생겨. 다시 써볼게.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 F1이 4를 선택했다고 해보자. 오케이? 그럼 3이 선택할 수 있는 몇 개 있지? 1, 2, 4 아무거나 선택해도 괜찮잖아. 맞지? F3이 1이면 어떤 일이 생겨? F1은 4가 되어서 문제. 맞지? 그 다음에 F3이 2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F3이 2를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얘는 괜찮아? 근데 F2가 1이 되어서 여기서 이미 썰리는구나. 착각했네. F2가 얼마가 되지? 1이지. 그럼 F1은 얼마? 4가 되어서 이건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F3이 4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건 지울게. 이거 아까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이게 이제 확정이 되어버린 거지. 괜찮지? 그리고 나서 F3이 4면 이제 된 거 같고 그러면 F4가 2 하니까 이것도 달성. 그럼 이제 요거는 어차피 무조건 달성이 되고 요것만 해결해주면 되거든. 그럼 이제 F2가 1이니까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괜찮아?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에 4번 혹시 풀이 필요하니? 자, 4번은 사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fx가 주어지기를 그 문제의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좋은데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요. x가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되지? 저게 k 더하기 1로 바뀌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게 되면 뭘로 바뀌어? k 마이너스 1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0일 때 k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여기가 괜찮아? 자, 그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gfx가 상수함수래. gfx가.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내가 0보다 클 때와 0과 같을 때와 0보다 클 때로 나눴는데 사실 저건 나눌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고쳐 써도 괜찮거든. 이걸 없애도 괜찮아. 없애도 괜찮아. 그러면 나는 gfx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가 0보다 클 때는 gk 더하기 x가 0보다 작을 때는 gk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괜찮아? 근데 문제에서 이 친구가 무슨 함수래? 상수함수래. 그럼 이 둘이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래야 상수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어떤 두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대입되는 값이 같거나 아니면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거나. 근데 k 더하기 1과 k 마이너스 1이 같은 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k 더하기 1과 k 마이너스 1의 가운데가 대칭축이라. 대칭축이 지금 얼마지?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그러면 k가 2분의 3인 걸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2분의 3 대입하면 끝나지. 어차피 이제 f-3이 여기에 대입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 뭔 소리야? 플러스 2분의 1이군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g 2분의 1을 구하면 그게 답이 될 겁니다. 5번은 괜찮아? 강민도 5번 괜찮니? 네. 그 다음에 6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도 모의고사 기출이고 공백이 있습니다. 네. 응? 화장실 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주어진 상태이고
자, 우리가 이 삼각형 넓이 이제 구하는 구조잖아, 맞지? 근데 이제 일단 이 길이부터 먼저 구해야 되거든.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한 변 길이가 1인 상태. 1대 루트 3대 2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30도인 건 어차피 다 알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전체 길이는 루트 3이 돼.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각형 이 점이 P라고 잡으면 삼각형 PFA 이름 뭐라고 돼 있지? PFA 맞고요. 삼각형 PF의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루트 3이라서 이제 2분의 루트 3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이제 함수 fx가 지금 넓이를 함수값으로 가진 함수이기 때문에 요 2분의 루트 3이 여기가 가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자, 그 다음에 점 P가 점 A로부터 움직인 거리가 B인 점을 Q라고 하게 되면 삼각형 QF의 넓이는 4분의 1.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F 이제 B가 4분의 1이 되는 B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럼 B는 이제 F의 함수값이니까 B의 값을 보면은 0부터 2분의 루트 3 사이인 상태입니다. 이 넓이가 4분의 1이 되려면 이제 밑변의 길이가 지금 1인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높이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QH라는 친구는 사실 높이를 가리키는 거고 높이가 2분의 1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로선을 하나 그어서 우리가 이제 이 친구가 루트 3이니까 루트 3은 1.7 정도 되니까 어쨌든 이제 1보다도 더 크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2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을 이렇게 잡고 여기를 2분의 1 선이라고 하죠. 그럼 요 길이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Q가 있다는 게 사실. Q가 맞나?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점 P가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이 길이를 원하거든. 이 길이 얼마큼 이동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괜찮아? 문제의 표현을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2분의 1이면 요 길이는 2루트 3분의 1이 되고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1이 된다. 여기가 루트 3분의 1일 때 이 점에서 내리는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 삼각형 넓이가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B 값이 루트 3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야. 문제에서 바로 하는 거지. 나에서 B의 루트 3분의 1을 말하는 거지. 혹시 이거 이해했니? 연진이 괜찮아 이거? 자, 그럼 이제 루트 3분의 1을 찾았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뭘 찾고 싶은 거야? 이제는 FA가 우리가 B는 이제 FA를 치환한 거니까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넓이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말은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높이가 루트 3분의 2라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치? 넓이가 루트 3분의 2가 되려면 높이가 루트 3분의 2가 되려면 얘를 우리가 유리화해서 쓰는 게 이 문제에서는 도움이 되거든. 3분의 2 루트 3이야. 그러면 저기 높이가 원래 저 AC 길이가 루트 3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3분의 2 루트 3은 저를 3등분 했을 때니까 3등분 했을 때 위로 두 칸이 한 이쯤 되겠지. 여기가 이제 3분의 2 루트 3선이거든. 이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선이거든. 그때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 거야. 괜찮지? 여기서 근데 약간 기하학 센스를 발휘하면 좋은데 어차피 이편이 그 연장에서 맞아 그리게 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랑 이 전체 길이랑 어떨 수밖에 없어. 그냥 대칭이라서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여기를 구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여기가 3분의 2가 될 거고 여기가 3분의 4가 된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간 길이가 3분의 4가 되는 거야. 근데 아까는 B는 뭐였냐면 B는 이 범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A는 이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A는 X라서 0부터 5 사이의 범위를 가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돌아가서 여기에 점 P가 오더라도 이 삼각형 넓이도 루트 3분의 1이 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점 두 개 찾아야 돼. 그래서 네모 빈칸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똑같이 얼마가 돼야 돼? 3분의 4 해야 되니까 5 빼기 3분의 4가 한 가지 케이스가 될 거고 3분의 4가 그냥 한 가지 케이스가 되겠지. 여기가 두 개의 빈칸에 들어가는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한 값이 이제 다가 되겠지.
하는지 이해했어? 자, 7번은 이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런 거 빠르고 정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은 올해는 안 나오겠지. 이게 21년에 한 번, 24년에 한 번, 두 번 연속 나왔어. 두 번 연속이라고 하는 경우가 두 번이나 숫자만 바꿔서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9번은 잘 하겠지. 9번 혹시 설명이 필요하니? 명재 안녕? 설명이 괜찮아? 9번? 영진이도? 자, 10번 봅시다. 10번은 좀 오래됐다 맞지? 오래된 문제입니다. 혹시 정민이 질문 있어? 저 못 풀었어요. 이따. 어? 아 뒤에 못 풀었어? 그럼 풀고 있다가 질문합시다. 자 일단 10번은 풀이하겠습니다. 10번은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이게 그 1학년 2학기 범위가 수능 범위이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이제 수능에서 나온 문제일 겁니다. 매우 어려웠어.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그때까지 이걸 안 건드렸거든. 어느 순간 건드리게 돼버린 거지. 아닌가? 이게 1학년 2학기랑 무관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이야기할게.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fx의 관계식 x가 2보다 작을 때는 mx 더하기 n이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x 제곱 더하기 2분의 11x 마이너스 3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역함수를 가지는데 교점의 개수가 3개고 교점의 x좌표가 0, 2, 3이래.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이거를 고려하는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는 이제 쌤이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혹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들었어? 지금 아직은 안 들은 상태야? 이 부분은? 들은 것 같은데 잘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 대해서 교점에 대해서 이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로 케이스를 분류해서 원래 설명을 하잖아. 들었어? 일단 쌤이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게. 이게 사실 쌤이 아는 범위에서는 요 주제가 우리 동네에서 5년 동안 한 두세 문제 나왔을 겁니다. 잘 나온다는 얘기 잘 안 나온다는 게 거의 시험 한 두세 개 기준으로 5년 동안 한 두세 번 나왔어. 진짜 안 나오는 얘기 알았지? 어려운 얘기라서. 근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몰라 알고는 있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F와 근데 쌤 자료 중에 이제 가끔씩 이제 한두 개 빠진 학교들이 있어서 해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학교 거를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F와 F 인버스의 교점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실은 F와 다시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은 지금 명제 표현을 쓰는 거거든. 어떤 점이 Y는 Fx, Y는 X의 교점이라면 Y는 Fx와 Y는 Fx의 교점이기도 F 인버스 X의 교점이기도 하다. 현진아,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현진 안녕? 다시 길게 어쨌든 참입니다, 맞지? 자, 근데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있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 무조건 했을 거야. 마플 교과서에 있어서 여러 방학 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거짓입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여기를 보죠.
그러면 이제 저 친구가 왜 거짓인데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이 친구가 증가일 때와 감소일 때로 나눠서 접근하는 겁니다. 자, 증가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과 y는 fx와 y는 x의 교점. 물론 저 여기를 f 인버스 x로 바꿔도 괜찮아. 어쨌든 이게 필충입니다. 완벽하게 같아.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감소 케이스예요. 감소 케이스에서는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한데 이렇게 쓰면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f 잠깐만 r이 좀 헷갈리네.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 사실 말을 똑바로 갔네. 그러니까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 중에서 한 개가 이제 y는 x 위에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함수를 제한을 많이 걸어버리게 되면 이러지 않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지. y는 x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요만큼만 그렸다고 하자. 그럼 이 친구는 1대1 되니까 역함수 그려질 거고 그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둘이 교점이 생겨 안 생겨? 교점이 안 생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교점이 이제 반드시 쌍으로 존재한다는. 그러니까 교점이 추가로 더 있다면 반드시 쌍으로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실제 함수를 예로 들 건데 이 친구가 y는 1-x,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얘를 예로 많이 듭니다. y는 1-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 뺐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와 y 루트 1-x. 물론 이 친구는 x가 0 이상이라는 조건을 못해야 되겠지. 교점이 지금 보니까 1, 2, 3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지, 그렇지? 저 둘 이제 이때 지금 보니까 y는 x 직선 위에 교점이 한 개 존재하지. 그리고 y는 x 직선 밖에 존재하는데 이 친구가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쌤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보시는 생각은 y는 x 위에 두 교점이 존재할, 두 개 이상의 교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교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A,A라는 교점도 있고 B,B라는 교점도 있다고 해보자. 이 둘이 다른 점이야. 여기가 괜찮아? 그냥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y는 x는 이렇게 그려놓고 이 점과 이 점에서 만난다고 치자. 근데 저 두 점을 지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가능해? 불가능하지, 맞지? 그래서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y는 x 직선이랑 많아야 한 번 만날 수 있어. 정확히는 그러니까 정의역이 모든 실수고 공격도 모든 실수라면 한 번밖에 못 만나. 반드시. 여기가 괜찮니? 그래서 이제 한 개가 y는 x 위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대칭인 교점, 그러니까 특히 이 교점 중에 하나가 여기 이 점이 한 교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만나고 여기서만 만난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럼 저 점의 좌표를 내가 알파, 컴마, 베타라 봐. 그러니까 왜 쌍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y는 직선 위에 있지 않은 교점이 하나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문제는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둘이 다른 상태야. 그러면 이제 이게 교점이라는 말은 여기다 초점을 씁니다. 교점이라는 말은 f 알파는 베타 1뿐만 아니라 f 인버스 알파는 베타도 성립하는 겁니다. 괜찮지? 그러면 얘가 성립한다는 말은 역함수에서 다시 이거 두 개가 성립하는 상황이거든. 그리고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역대응이라는 거. 그러니까 역함수는 되돌리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 다시 말해서 이게 성립한다는 말은 f 인버스 베타는 알파가 성립한다는 얘기고 얘는 f 베타는 알파가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둘 다 f 인버스와 f 모두 어디를 지나? 베타 컴마 알파를 지나는 거야. 다시 지금 f와 f 인버스가 알파 컴마 베타를 지난다고 주장했잖아, 맞지? 아니 지난다는 조건이 주어진 거잖아. 그러면 둘 다 어디를 지난다고? 반드시 베타 컴마 알파를 지난다. 그 말은 베타 컴마 알파가 뭐라는 얘기야? 교점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점. 근데 이때 이 알파 컴마 베타와 베타 컴마 알파를 이은 성분의 기울기가 얼마인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두 점을 지나는 증가함수는 존재하지 않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지나는 증가함수는 없다고. 이게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으면 아까하고 똑같은 이유잖아, 맞지? 그래서 증가함수에서는 y는 fx 밖에서의 교점이 생길 수가 없어. 생긴다면 반드시 어디 위에만 존재해? y는 x 직선 위에만 존재하는 거야. 안녕? 어색한 거 쓴 거야. 오케이. 뭔지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 감소할 때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일 수밖에 없어? 홀수 개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 몇 개야? 한 개지. 여기 몇 개야? 짝수 개지. 그럼 1 더하기 짝수는? 홀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홀수이면 거꾸로. 쏘리. 감소이면 홀수이다. 감소이면 교점 개수는 홀수이다. 이게 참이야. 트루야 트루? 그러니까 괜찮지. 이 명제가 참이면 누가 참이지? 배우가 참이지. 그래서 짝수면 교점의 개수가 짝수면 증가이다도 참입니다. 괜찮아? 여기까지를 기억하는 거야. 홀수이면 감소이다는 알 수 없어? 지금 교점 몇 개지? 10번? 3개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소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오케이? 다만 감소하면 반드시 홀수고 짝수면 반드시 증가해. 이건 둘 다 참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자, 쌤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써버려서 오른쪽으로 가서 합시다. 왼쪽? 몰라. 하여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증가와 감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문제도 몇 번이지? 이 문제도 성분요구 기준으로 객관식 마지막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려우라고 낸 거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감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맞지? 대부분은 아니고 사실 감소는 묻겠지. 일단 증가부터 봅시다. 증가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지? 같다. 무조건 교점은 어디 위에만 존재한다고, 명제야? 증가할 때는 역함수, 원리함수의 교점은 어디 위에만 존재한다고? y는 x 위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리고 0,0, 그다음 2,2, 3,3. 여기가 괜찮지? 그리고 저 함수가 이 세 군데서 y는 x랑 만나야 돼. 알겠어? 왠지 끄떡끄떡 했으니까 아는 건가? 어떻게?
왜 저렇게 그려질 수가 없지? 이렇게 생긴 놈이 저기서만 y는 x랑 만날 수가 없어. 왜일까? 다이는 알겠어? 저게 직선이라서 그래. 이까지는 무슨 선이라고? 직선이라고. 그러면 0, 2 가능하나? 안 되겠지, 맞지? 사실은 이게 10번 문제 제일 위에 줄에 뭐라고 적혀있지? 정의역과 공역이 뭐래? 실수 전체이지, 거기다 나왔지. 그러면 구간의 경계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리고 관계식이 다한 함수면 반드시 그래프가 연결돼야 되거든. 연결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기 직선에 2보다 작다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등호를 직선에 넣어도 괜찮고 이차함수에 넣어도 괜찮은 거야. 사실. 그러면 직선이 0,0과 2,2를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교점이 몇 개쯤 되지? 한 1억 5천만 개쯤 되나? 무한히 많은 교점을 가지게 돼. 그럼 교점이 3개란 말은 사기잖아, 맞지?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돼. 괜찮니? 연진이 이제 진짜 아는 거 맞아? 증거 안 되는 이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감소. 아니 근데 애초에 증거가 안 되면 뭘 수밖에 없어? 감소일 수밖에 없지.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식의 영역으로 갑니다. 아, 0, 2, 3 중에 가운데 숫자가 누구야? 2잖아, 맞지? 다시 교점은 이런 형태로 생길 수밖에 없어. 이제는 이 둘이 y는 x 대칭 그 사이에 y는 x랑 만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가 괜찮지? 그러면 아, 여기가 2,2야. 그러면 0,3, 3,0 이쪽으로 그리면 되나? 0,3, 3,0이 사실은 교점의 좌표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네들은 무조건 뭐하게 존재한다고? 대칭이 되게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다시. 교점의 좌표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점 x좌표 얼마나 사실 알고 있어? 0과 2와 3이라는 사실 알고 있잖아, 맞지? 그치? 근데 가운데 있는 이 2,2는 y는 x직선 위에 무조건 x좌표 2점은 y는 x직선 위에 무조건 존재해야 돼.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은 y는 x 대칭이 돼. 그럼 이 0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3이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채워져.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직선, 여기에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리고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지고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그려서 사실 교점이 3개 생긴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아니죠. 괜찮은 거 맞아? 자, 그럼 이제 두 점 주어졌으니까 직선 구하는 거 산수. 저기 2차 함수는 뭘 해도 괜찮다, 맞지? 2,2를 대입해도 괜찮고 3,0을 대입해도 괜찮습니다. A하고 MN이 다 구해져. 괜찮? 11번도 사실 2번 나왔습니다. 22년 거요. 뭐지? 12번 잘 풀었니? 연진아 12번 잘 풀었니? 11번은 잘 풀었을 거 아니야? 맞지? 11번도 잘 풀었어? 11번은 쌤이 넣은 이유가 시험장에서는 약간 쫄릴 만한 문제라서 잘 풀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13번은 사실 한성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숫자만 하나. 한성이 조금 더 어렸어. 한성은 이게 정렬 원소 개수도 많았고 그래서 잘 풀었으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록은 이제 쌤이 함수 개념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넣어놨거든.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답 확인해 볼래? 그리고 좀 애매했던 선지가 있으면 질문해도 좋습니다. 아닌가? 같이 봅시다. 그냥 쌤이 정민아 너도 같이 보자.
자 1번부터 봅시다. 1번. 이거는 약간 개념 이야기라서. 자, 기억. F 합성치가 1대1 대응이면 F와 G도 1대1 대응이냐라고 물었거든. 이거는 맞을까 틀릴까? 왜 맞지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거는 귀류법이나 아니면 대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F와 G 중 적어도 하나가 아니 둘 중 적어도 하나가 1대1 대응이 아니면 어떻게 돼? 합성하면 1대1 대응 될 수가 없겠지. 선택되지 않는 애가 무조건 생길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대우나 혹은 귀류법 사실 둘이 논리가 똑같아서 여기서는 이제 기억은 참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1대1 대응끼리 합성하면 1대1 대응 나오겠지, 않지? 굳이 증명이 돼서는 아닌 것 같고요. 디귿은 이제 발레가 너무 많지. 발레가 너무 많습니다. 자, 2번에 뭐 기억은 잘 할 것 같고 미음도 잘 할 것 같고 디귿도 괜찮고 미음도 괜찮고 미음만 신경 쓰면 되겠다, 맞지? 미음은 저거는 이제 IX가 되는 거지. I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음이 틀렸습니다. 자, 3번에서도 이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리을이지, 리을. 그치? 왠지 잘 알고 있지? 그다음 4번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게 라지라. 항등함수는 없다. 맞지? 그리고 이제 바도 뭐 마찬가지겠지. 넘어갑시다. 저거 이제 많이 묻더라고. 그다음 5번에서는 2번은 아닌 거 알겠지, 맞지? 우리가 꼭 그 정역과 공역이 실수일 필요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많이 이해했던 거고. 자, 6번 나갑시다. 6번도 이제 비읍이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디에서 존재할 수도 있다고. 감소함수라면 y는 x는 밖에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또 착각하면 안 돼. 감소함수면 이게 기억과 니은이 무조건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았지? 쌤이 아까 했잖아. 짜치기 그리면 된다고. 그치? 그리고 짜치기 안 그리고 정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라도 직선이라면 교점이 y는 x 직선에서만 생기게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쁘게 만들면 돼. 그런 것들은 다 있으니까 이제 어떤 무조건 교점이 이제 감소일 때 y는 x선 밖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7번은 7번은 뭐 딱히 3번 좀 신경 쓰면 되겠고 나머지 다 괜찮겠군요. 어려워서 노는 건 아니라서 나머지는 선지 잘 읽어보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설 정도는 뒤에 다 있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더 있는 사람? 영지 풀면서 애매했던 거 있어? 부르는 건데 사실 쌤은 내면서는 조금 애매할 거라고 생각해서 순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고민 안 됐어? 오케이. 그럼 좋은 거고. 여튼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유리함수를 할 생각이었는데 진도가 조금 느린 반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인가 오늘은.